단면 2차 모멘트, 새로운 또 단면의 성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단면, 절단된 면에 단면 1차 모멘트가 무엇이고 도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도심을 구하는 공식이 보통 우리가 x0 또는 y0 해갖고 a분의 qx 해서 구하는 공식까지 알려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단면 2차 모멘트로 갑니다. 단면 1차 모멘트가 뭐 미소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 정의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단면 2차 모멘트도 굉장히 복잡한 정의예요. 임의라는 게 아무거나 아무 직교 좌표축에 대하여서 단면, 잘려진 면의 각 부분의 작은 면적 DA에 어떤 축까지 거리의 제곱, x제곱 또는 y제곱을 곱한 값, 이거를 전 단면에 걸쳐서 전부 다 더했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뭐 굉장히 복잡한 적분 공식으로 막 써 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정의를 모르셔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임의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다음 페이지에 표에 쭉 나와 있죠. 표에 나와 있는 건 도심축에 대한 거를 암기를 하시고, 그게 바로 IX 대문자로 표시된 거죠. IY. 지금 요걸 잘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소문자 X고, 이 대문자 X는 도심축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도심축, 대문자는 도심축이고요. 그리고 이 소문자는 임의의 축입니다. 임의라는 게 아무 축이나,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축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축이든지 간에 주어지면 거기다 도심축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y의 제곱을 하면 된다. 그 y0는 우리 전 시간에 단면 1차 모멘트 구할 때의 그 정의와 동일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그게 y0였었잖아요. 그래서 x축,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에서 도심 이 도형의 중심까지 거리가 y0, 그 y0의 제곱 또는 여기도 x0의 제곱을 구하는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백이 마침 있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를 도형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치자고요. 사각형이 있고요. 대문자 갑니다. 도심축이죠. 사각형의 도심은 한가운데 있겠죠. 여기에 정확하게 대문자 XX축이 있습니다. 이 대문자는 도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다음 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도심축의 단면 2차 모멘트, 여기 B가 주어집니다. 여기 길이가 B고 전체 높이를 h라고 주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임의의 축이라고 했으니까 그 임의의 축 소문자 x를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밑으로 여기를 잡겠어요. 여기를 잡아서 여기는 소문자 x죠. 소문자 x 요렇게 했을 때 대문자 ix는 다음 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암기해서 구하는 거고, a는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b 곱하기 h 하시면 되고, y0가 뭐냐 이거죠. y0는 항상 이 사각형의 도심, 위에 상하 절반, 좌우 절반인 도심에서 구하고자 하는 축,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구하고자 하는 축 소문자 xx축까지의 거리, 얘가 y0가 된다고요.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y0, 그거에 반드시 제곱을 해야 된다. 요 공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임의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죠. 단면 2차 모멘트는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구조 역학 계산에서 쓰고, 나중에 뭐 철근 콘크리트 철골에서도 계산 문제로 나올 땐 다 쓰긴 쓰는데, 그때 거기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단면 2차 모멘트는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단면 2차 반경도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단면 계수, 그리고 휨 응력도, 전단 응력도, 처짐, 강도, 좌구라죠, 몽땅 쓰입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단면 2차 모멘트는 보통 우리가 I라고 표시를 하는데, 모멘 오브 이너셔의 단면 2차 모멘트는 뭐 이 단면 2차 모멘트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쓰니까 완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용도는 그렇게 되고, 특성 갑니다.
I 값이 단면 2차 모멘트죠. 단면 2차 모멘트의 최소값은 도심을 지날 때 그렇게 되며 0은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이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이거를 검정색으로 하죠.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려진 면이죠. 잘려진 면이 있을 때 도심을 지나는 축,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그려드렸던 대문자 X. 대문자 X가 이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때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단면 2차 모멘트 IX는 요 밑에 있는 요거죠. 도심축에 대한 건 우리 적분교에서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12분의 BH 3승으로 얻게 돼요. 여기 폭이 B, 높이를 하이트 H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단면은 B도 0이 아니고 H도 0이 아니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어떤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IX는 0이 아닙니다. 최소값이긴 하지만 0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IX 이게 축이 이런 빨간색의 축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스몰 XX 축, 2축, 2축, 2축 어떤 축이 돼도 된다 이거죠. 임의 축이 돼도 되는데 거기 계산할 때 아까 식이 뭐였었습니까? 식이 어떤 식이었었냐 하면 IX, 소문자 IX는 대문자 IX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Y0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 도심축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어떤 면적 곱하기 Y0, 도심까지 거리의 제곱,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항상 플러스죠.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항상 어떤 값을 더한 값이 임의축이 돼요. 즉 대문자 XX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심축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가 항상 최소값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 가장 작은 값이다. 가장 위험한 값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위험한 값, 얘가 시험에 나와요. 계속. I 값이 큰 값은 별로 안 나옵니다만 이 I 값이 최소값인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땐 최소값,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표축에 상관없이 부호는 항상 플러스를 갖게 되죠. 아까 보였다시피 그냥 대문자 도심축에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 그러니까 B도 길이, H도 길이의 길이 곱하기 길이의 3승하면 플러스. A도 면적, Y0도 길이. 그러니까 면적이나 길이는 다 플러스예요. 그걸 전부 더하니까 항상 플러스만 나오게 돼요. 단면 1차 모멘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나올 수 있지만 단면 2차 모멘트는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는 거. I가 크면 휨 강성이 크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용도에 휘목력이 있었죠. 휘목력. 이 휘목력을 할 때 역시 I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I 값이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면 휨 강성이 크다. 한마디로 휨 강성이 크다 하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 튼튼하다 이거죠. I 값이 크면 튼튼해요. 자, 이거는 튼튼하다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단면은 요만해. 그러니까 여기는 B고 여기는 그냥 H야. 근데 어떤 단면은 이만해. 그냥 여기는 OB야. 5배의 B고 여기도 다 뭐 10배의 H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단면 2차 모멘트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직사각형 여기 밑에 보시면 I 대문자 이 도심축에 대한 건 12분의 BH 3승. 왼쪽 거는요 그냥 BH 3승으로 끝나요. 이걸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걸 2번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IX1은 12분의 BH 3승으로 끝나는데 그렇다면 IX2를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12는 똑같은데 B 대신에 OB를 써야죠. 5배의 B. H는요 무려 10H에 10배의 10H가 그냥 10H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세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12분의 OB는 그대로 있고요. OB는 있는데 얘가 10의 H의 3승이니까 열의 3승, 1000이죠. 1000H가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5000 BH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12분의 여기 똑같은 건 날립니다. 여기 B 하나 있죠? 여기도 B 하나 있네요. 여기 3승은 들어가겠죠? BH 3승 있으니까 BH 3승 다 날리고 싹 날리고 여기 10이 있으니까 또 날리고.
그러면 ix1은 1만 남는데 ix2는요 5000이 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번 도면의 i 값을 1이라고 봤을 때 얘는 무려 5000이라고 하는 5000배보다 5000배나 더 큰 i 값을 갖고 있어요. i 값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휨 강성이 크다고 하는데 더 튼튼하다. 튼튼한 정도가 얼마예요? 휨에 대해서는 5000배가 더 튼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 50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얻어내는 거죠. 12분의 BH3승이라고 하는 그 값에서. 그거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휨 강성이 크다? 일단은 지금은 휨 강성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그냥 튼튼하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i 값이 크면 튼튼, i 값이 작으면 안 튼튼. 안 튼튼을 뭐라 그래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i 값이 최소값이 되면 약하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값은 도심을 지날 때 항상 그렇게 되며 0이 아닌 플러스의 값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i 값을 크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면 방금 했었잖아요. i 값이 크게 되면 아까 방금 그림에서 자그마한 사각형, 큰 사각형이 되면 이게 휨에 대해서 튼튼한 정도가 몇 배 튼튼하다고요? 무려 5000배가 더 튼튼하다고요.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B보다는 H를 크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다음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사각형에 대해서, 직사각형의 가운데 있는 대문자 x 도심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적분기호로 써갖고 미소 면적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갖고 적분 dx에서 적분을 막 신나게 합니다. 복잡하게 신나게 적분하면 최종 결과가 12분의 BH3승이 나와요. 12분의 BH3승을 잘 보시면 B는 IX하고 단면 2차 모멘트인 I와 B의 관계는 그냥 비례하는 관계. 근데 H는요, 그냥 비례가 아니라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요 얘기는 B 대신에 2B를, 2배를 B를 높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폭을 2배로 높이면 I 값은요, 단면 2차 모멘트는 2배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얘는 2배가 커져요. 이렇게 되면 I가 2배가 돼요. 자, 그렇다면 I가 아니라 H를 똑같이 2배로 키우자고요. H를 똑같이 2배로 키우면 이 H의 3승이니까 2의 3승, 즉 8배가 커지게 됩니다. I가 8배가 돼요. 그래서 B를 폭을 2배로 하면 2배가 되지만 높이를 2배로 하면 8배가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I 값을 크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보였다시피 I 값이 크다는 소리는 휨 저항 성능, 휨 성능이 더 커지게 되고 튼튼해지니까, 튼튼한 걸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러면 I 값을 키우면 돼. I 값을 키우는데 똑같이 키우는데 B는 2배 하는 것보다 H를 2배 하는 게 훨씬 더 I 값이 빨리 커지네요. 그걸 요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H를 크게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식에 의해서 12분의 BH3승. 자, 그래서 사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3승,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도심축 36분의 BH3승, 이거에 비해서 3분의 1로 더 작죠?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I 값은 큰 값이 더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 더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사각형 도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삼각형 도면을 거의 안 쓰고 사각형을 쓰게 되죠. 말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옛날 규정이에요. 이거 1970년대는 이것도 나왔습니다만. 자, 원형 갑니다. 원형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64분의 파이 D4승 또는 반지름. 반지름 이건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계산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원형 단면에 단면 2차 모멘트 64분의 파이 D4승이죠.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실 건 요 세 가지입니다. 12분의 BH3승, 36분의 BH3승, 64분의 파이 D4승. 여기에다가 D가 바로 직경이죠. D가 직경인데 이 직경 대신에
t 이퀄 직경은 반지름의 2배죠.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2r을 대입을 할 거예요. 2r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64 그대로 두고요, 분자가 파이 곱하기 d의 4승이 아니라 2r의 4승이 되는 거죠. 2r의 4승을 다시 계산합니다. 2의 4승은 2를 4번 곱하는 거죠. 4 곱하기 4 16하고 똑같죠. 그래서 64분의 16의 제일 앞으로 나가고 16 파이 r의 4승이 됩니다. 자, 이건 약분되죠. 16하고 64하고 16에다가 4 곱해보세요. 정확하게 얘가 됩니다. 즉 분모는 4만 남고 얘는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4분의 파이 r 4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둘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각형, 삼각형, 원형까지 12분의 bh 3승, 36분의 bh 3승, 64분의 파이 d 4승, 4분의 파이 r 4승, 이 네 가지는 9구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구단을 외울 때 2단만 외우고 3단, 4단 안 외웁니까? 무조건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우잖아요. 쫙 암기해 두시지. 이 기본 공식이에요.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